돈이 없으면요, 관계가 끊어져요.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가난하게 되는 직업만 택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러면 20년 후는 어떻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정확하게 35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왔는데요. 대한민국 엄청나게 발전했죠. 제가 미국 갈 때는 뉴욕에 가는 비행기가 한 번에 못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국가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개인들은 부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뭐라고 배우죠?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그죠? 아니면 돈은 걱정 안 해도 나중에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뭘까요? 돈을 써야 들어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주식 투자하는 건 나쁜 짓이다.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것만 신성한 거다. 그래서 육체로만 일해야 제대로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편견을 깨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나는 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가난하게 죽는 거는 네 잘못이다. 저는 100%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국가가 평등하지 않아서 아니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는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부자의 정의가 뭐예요? 돈 걱정 없는 게 부자죠. 돈 걱정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울해. 나 오늘 회사 안 나갈래. 이런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로 그런 돈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래요. 돈으로부터 자유예요. 근데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Financial fitness라고 그래요. fitness가 뭐죠? 우리 운동하는 거죠. 돈을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일시켜서 너가 튼튼해라. 돈으로부터 튼튼해라. 그 다음에 또 뭐냐고 Financially independent라고 그래요. independent 뭐예요? 독립이죠. 경제 독립. 이게 다 영어가 나오는 이유가 외국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돈에 대해 익숙하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오면 뭐라 그러죠? 돈을 멀리해라. 금을 돌처럼 여겨라.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연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저 너무 싫어합니다. 현실 도피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난 산속에 들어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 자연인을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 남성들이죠. 그럼 마누라가 어디가 있지? 애들은 어디가 있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늙었을 때 애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손잡고 싶은데 안 데려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삶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르게 치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 행복도 꼴찌입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각자가 부자가 돼야 되겠죠. 각자가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살면 우리나라는 뭐가 될까요? 금융강국이 됩니다. 금융강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어디죠? 네덜란드죠. 그 다음에 그걸로 갔죠. 영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갔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로 갔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홍콩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죠. 홍콩을 대신할 나라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한국이 돼야죠.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 안 하고 있죠. 내가 부자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가난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그려보세요.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살 건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죠. 내가 지금보다도 더 가난하다 그러면 20년 후는 어떻겠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있는 라이프하고 끊어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내가 이런 라이프를 살았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전혀 다른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생각과 몸과 다르게 움직여요. 잘못된 편견이 내 몸속에 아주 뿌리 박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에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경제 독립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져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재정은 파탄나죠. 그 다음에 사회 불만인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출산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노인밖에 안 남죠. 더 끔찍한 거는 노인층의 범죄율이 높아가죠. 노인들이 범죄를 일으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금융 문맹률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제보다 내일이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미국 말합니다. 왼쪽 사람은 부자예요. 그죠? 오른쪽 사람은 가난합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부자들은요, 긍정적인 거예요. 사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멀리 봅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나무를 심는 거와 똑같다. 이 나무가 나중에 크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걸 내가 여태까지 안 했네? 당장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네거티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벌레가 끼를 걸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 투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반응이 뭐냐면, 그럴 돈 있으면 뭐, 우리 옆집은 저거 하다 망했어. 도대체 한국에서 듣는 말들은 어떻게 미국하고 정반대일까? 한국은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에요? 일하지 않는 돈이에요?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기업에 들어가야죠. 주식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월급쟁이들이 돈이 모아서 어디 가냐? 기업에 들어가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죠. 옛날 기업들은 미국이 다 경쟁력을 잃었죠. 자동차, 한국하고 일본에 다 뺏겼죠. 철강, 타이완한테 뺏기고 중국한테 뺏겼죠. 전자, 한국 삼성한테 뺏겼죠. 요새 미국 물건 사는 사람 있어요? 미국은 다 경쟁력을 뺏겼어요. 근데 왜 미국이 강대국일까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요. 투자할 금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융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미국의 금융기관들 보면 자사운용사, 그래서 블랙스톤, 블랙락 들어보셨죠? 한 회사가 운영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1경이에요. 그게 계속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기술에 투자가 돼갖고 지금의 미국을 만든 겁니다. 금융 문맹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일본은 그 돈 버는 거를 전부 부동산에 넣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기업 들어봤어요? 일본에서? 토요타, 소니 이미 갔죠? 왜 안 나올까요? 좀비 기업이 많아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망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미국 모델을 따라가야 되죠.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부동산만 투자하거나 부동산이 없으면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고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죄악시 여기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바꾸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되죠? 긍정적인 마인드. 나 부자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겠다.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 가운데도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도전을 겪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하죠. 직업도 피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직업만 택해요. 시험 보는 직업, 공무원.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월급은 나오겠죠. 근데 편하죠. 편한 라이프를 택하느냐, 부자가 되는 라이프냐.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택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미국에서는 창업할래. 왜 남 믿어서 일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일본에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겠다고 해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다 죽으면 되지? 한국도 그렇게 되죠. 한국 뭐라 그래요? 욜로, 플렉스. 너무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욜로 얘기를 해요. 난 어차피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오늘 다 쓰고 죽을래.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50만 원 벌면 50만 원을 써야 돼요. 꼭 일본 가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래.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열심히 일한 당신 보답해라.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점심 저녁을 먹는데 5만 원 10만 원 막 쓰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자기가 돈 내겠다고 싸워요. 그죠? 정말로 그러니까 서로 가난하게 되는 거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 실패를 좋아해야 돼요. 실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막 올라가다가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일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요. 그런 여유로움이에요. 장기를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마라톤 뛰는 거와 똑같아요. 마라톤 뛰는 거. 맨 오른쪽이 되게 중요하죠. 위에 사람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노예죠. 노예가 누구예요? 월급쟁이들이죠.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당장 회사 그만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되는 거를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내 회사를 가질 거다. 아니면 내 월급쟁이는 평생 있더라도 그중에 일부분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건 뭐죠?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죠. 좋은 데 취직하라고 그러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노예가 되는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부자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를 공부하고 그 사교육비 들어갈 돈으로 네가 2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그 돈으로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엄청나게 영리한데 우리 엄마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노예가 하려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들어가더라도요
7년 있다 다 나와요. 긍정적인 마인드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인생에 한 번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지 왜 남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나? 내가 차려서 내가 사장이 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고, 그 사람들 다 노후 준비하게 하고 싶고, 그런 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완전히 달라야 돼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는 라이프를 살고 있나?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를 살고 있나? 나만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유태인들은 뭘 가르치냐면요. 무조건 옆에랑 다른 길을 가라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도 공부 잘하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어떻게 되죠? 점수 경쟁하죠? 저는 정말로 놀란 게 애들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너무너무 짜증납니다. 우리 애가 뭐가 못나서 4등급이에요? 그건 소고기 등급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4등급이라면 너 이런 거 필요 없어.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아니 얘가 수학을 싫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싫어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너 뭐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학원 갈 필요 없어.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겁니다. 학원에 가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있어요.